인생 공부.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이죠? 4일 전인가요? 예. 4일 전에 이제 저랑 고 작가님이랑 3월 25일. 토요일 동대문 구민회관에서 예. 고 작가님이랑 저랑 처음으로 같이 강연을 아주 성황리에 네.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와주셔갖고 정말 즐거웠고 뿌듯했어요. 예. 그냥 고 작가님이 강연 끝나고 저한테 진짜 그러더라고. 너무 행복하다고. 저희가 이제 끝나고 단둘이 딱 모여서 예, 그 돼지고기를 먹는데 먹으면서 예.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런 강연을 많이 했으니까 근데 고 작가님은 강연을 많이 했지만 그러니까 어디에 이제 어떤 단체에 가서 한 건데 쉽게 말하면 이제 고 작가님의 팬이 이렇게 많이 모인 장소에서 강연을 하는 건 이제 처음이시라서 눈빛이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저한테 그래서 눈빛이 너무 사랑스럽다고. 어디 가면 저를 안다 할지라도 네가 뭐 어떻게 잘하나 보자. 떠들어봐 이 자식아. 그런 눈빛이 많이 있는데 그다음에 또 그 개 중에는 이 자식 내가 오늘 너 틀린 거 잡아내겠어. 너 이 자식 혼내주겠어. 맞아. 이런 건데. 근데 토요일 날은 눈빛이 벌써 다 호의적이어가지고 호의적이요. 예. 너무 마음도 편했고 음. 집중도도 워낙 좋았고 너무나 그리고 좋았어요. 그 예. 반응이 고 작가님이 4차 혁명을 어려운 주제를 이렇게 너무 청산 뉴스처럼 이렇게 줄술술 말해서 너무 다 잘 들었다고. 예. 이거 준비 많이 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겁먹고 갔다고.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겁먹고 갔다고. 제가 솔루션도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도 진짜 너무 좋았다고 다. 앞으로 이런 강연을 좀 자주 해볼 생각인데 이게 좀 또 기획하는 게 만만치 않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 강연 중간에 이제 깨알 특강으로 우리 동민이 서성민 예. 작가 23살인데 그게 저도 반성 많이 했어요. 들으면서 나는 왜 살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게 진짜 그거는 그 작가님, 서작가님 삶을 보면은 그냥 존재론적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삶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보니까. 진짜 예. 이게 인간의 삶이구나 그런 걸 느낄 그렇죠. 정도로 내가 왜냐면 딱 세상에 나왔는데 부모도 모르고 참 그 23살이면은 저랑 고 작가님은 진짜 오락에 미쳐 있을 때인데 진짜 그때 아마 뭐 스타원 하고 있었겠네요. 스타. 예. 블루도어 나오기 전에 진짜 블루도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진짜 예, 그거를 예. 그 동민이는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이미 이게 해탈한 경지죠. 자기는 장애가 있고 장애가 있고 고아라는 맞죠? 거를 예.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이게 진짜인지도 모르겠고 고아도 예. 버려졌잖아요.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눈물 나올라. 예,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진짜 그걸 웃으면서 말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그럼. 헬조선에서 여러분은 이제 우리 가끔 수저라는 게 이제 부모 세대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 흑수저면 나는 부자 부모가 아니다. 근데 동민이는 수저가 없어요. 우리는 수저라는 게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떠먹는 기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동민이는 떠먹을 수저가 없어요. 왜냐면은 솔직히 금수저로 먹든 수저로 떠먹든 밥 먹는 건 똑같잖아요. 동민이는 수저가 없어요. 의지할 부모님이 없어서 지금도 시설에서 나와서 친구 집에 얹혀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좀 도와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좀 아무튼 작가가 되면은 제가 출판사를 통해서 좀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 중인데 쉽지가 않아서 아무튼 너무 진짜 명강이었고 그래서 너무 좀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강연에서 얘기를 했죠. 제가 이제 다이어트에 도전을 한다고. 근데 이게 그냥 옛날에는 솔직히 저는 살을 몇 번 빼봤어요.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이제는 그렇게 좀 우후죽순으로 빼는 게 아니라 왜냐면은 살 뺀다고 무조건 건강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좀 체계적으로 우리가 완벽한 공부법에서 말한 것처럼 피드백을 올바로 받아가면서 그 다음에 제가 좀 기록을 많이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살을 빼가면서 내가 이게 잠은 좀 얼마나 줄어들고 그다음에 얼마나 집중도는 좀 올라가고 좀 제가 진짜 메타인지를 좀 높여보고 싶어요. 잘 많이 적어가면서 그러니까 완벽한 공부법 실전편이죠. 실전편.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또 이거를 결심한 게 살 빼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뭐 하면 따라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같이 하자. 여러분들도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저도 환경 설정을 좀 제대로 해서 살을 빼서 지금 그거를 또 그냥 빼면 재미가 없으니까 지금 그 1kg당 뭘 걸고 싶은데 제가 일단 책 기부는 당연히 걸 거고 그래서 지금 고민인 게 제 목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엄청난 의미부여인데 제가 82년생이라서 82kg까지 빼고 싶은데
왜냐면 제 적정 몸무게는 80kg인데 나는 이해가 안 가. 내가 그렇게 솔직히 제가 뚱뚱하진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80kg까지 빠지지? 제가 한 83, 4kg까지 빠져도 되게 홀쭉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한 것 같고 82kg의 몸짱 정도 돼서 82kg 성공하면은 또 이수 같은데 또 모여갖고 버스킹으로 해갖고 울통 벗습니까? 네? 그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애아빠라다 보니까 그런 순간 벗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거 벗어야 되나? 근데 안 돼. 거기 모여갖고 그렇지 애아빠니까. 애아빠니까 안 되고 애아빠니까 그건 간접적으로 제주도 놀러 가서 애기랑 같이 수영하는 장면에서 그건 괜찮네. 살짝 보여주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애기랑 같이. 그렇지. 그러니까 좋네. 그렇죠. 19세에서 5세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부성애로 그냥 애로에서 부성애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아무튼 전 연령 관람가로. 예. 전 연령 관람가로. 그래서 예. 성공을 하면은 또 한 커피 예. 한 300잔 정도 쏘고 미안해 너. 에? 예. 방송해야지. 커피 300잔 정도 또 쏘고 또 그 이수에서 강연할 막 줄줄 울고 있어요 지금 제 앞에서요. 안경을 벗고 막 눈물을 훔치고 있어요. 더 웃긴 거 그냥 혼자 웃는 건데 예. 방금 전에 서 작가님 얘기해서 나도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슬퍼가지고 좀 아까도 울었거든요 잠깐. 근데 지금 사이코패스 같아요. 그게 아니라 아까 슬퍼서 울더니 지금 신나서 웃고 있어요.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갱년기 왔다고 잠깐. 그래서 저도 요즘에 자주 웃고 울고 그러는데 아무튼 네, 좀 강연에서 제가 커피도 한 300잔 쏘면서 네. 일단 뭐랄까 이제 질의응답만 하는 또 한 3시간 정도 질의응답만 하는 그런 버스킹을 또 고 작가님이랑 상상이 자꾸 질응답을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이거 되게 흉내 안 보이시죠? 그러니까 몸짱 흉내 내면서 하실 것 같아가지고 괜히 쫄티 입고 오고 그치? 예. 벗을 순 없으니까 그러니까 쫄티 입고 오고 예. 그러면서 계속 추운데 덥네요 계속 그러고 되게 축제의 장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 같이 모여서 누구나 볼 수 있고 또 지나가시는 분도 볼 수 있고 저는 어떻게든 여러분들이랑 제가 알잖아요. 제가 강연을 많이 해봤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명강사고 명강의를 하더라도 한 번 들어서 바뀌는 게 없어요. 네. 자꾸 피드백을 받고 기억도 그렇고 뭐 세상에 안 그럴 게 뭐가 있겠어요 솔직히. 그냥 제가 여러분들이랑 접점을 자꾸 늘려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저는 요즘에 뿌듯한 게 그 피드백을 보면은 진짜 그날도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은 제가 그 빈포인트 배터리가 없어갖고 거기가 아파트잖아요 그 주변이요. 네. 막 돌아다니는데 어떤 슈퍼를 갔는데 슈퍼가 문이 닫은 거예요. 아예 망한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데 이쪽 친구에서 친구들이 막 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근데 난 누군지 모르니까 일단 같이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인사를 하는데 친구들이 이제 후기에 적은 걸 보니까 박사님 보니까 연예인 보는 것 같다고. 그럼 저는 그런 게 좋아요. 왜? 그러면 제 권위 효과가 높아졌잖아요. 우리 책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권위 있는 사람이 피드백 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휴강 효과라는 것도 심리학적으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진짜 실제로 존재하는 어마어마한 효과고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 됐는데 여러분이랑 접점을 더 많이 늘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연예인이 되면 보통 뭐가 돼요? 신비주의로 들어가죠. 안 만나고 차단되고 그러잖아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제가 유명해지면 유명할수록 더 많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격려도 해주고 좀 고무적인 얘기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좀 너무 재밌었던 강연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오랜만에 무슨 얘기를 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저께 페북에 잠깐 짧게 썼는데 제가 이제 한 달만 딱 지나면은 퇴사 이제 만 2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강연 끝나고 온 질문들 중에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이제 스타트업 관련 얘기가 있어서 한번 써드렸고 이제 이직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것들 창업 이런 거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퇴사 얘기랑 엮어갖고 퇴사 2년 나는 이렇게 살았다. 오늘 시리즈로 퇴사 2년 이렇게 살았다. 옛날에 잠깐 뭐 1년 때도 한번 얘기해드렸을 텐데 1년 때 너무 힘든 얘기밖에 없어요. 이제 구구절절 눈물 나는 얘기밖에 없고 눈물 젖은 빵 먹은 얘기밖에 없고 2년 정도 되니까 자리를 많이 잡았잖아요. 네. 심지어 퇴사를 했는데 회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제 고 작가님이랑 같이 고 작가님 옛날 얘기도 좀 섞어갖고 네. 그래서 좀 퇴사 2년 나는 이렇게 살았다 한번 오늘 이거 한 뭐 얘기가 길어지면 2부로 가고 퇴사 2년? 네.
어감이. 지금 약간 아까 웃더니 정신 나간 것 같아. 혼자 신났어요. 앞에서 지금 약 먹은 사람처럼 혼자. 퇴사 2 years. 네. 예? 알았어요. 퇴사 2년.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2년 다음에 예. 2 years 다음에 어떻게 됐나. 근데 이제 옛날로 돌아가면은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퇴사를 되게 즉흥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회사 다니면서 되게 착실하게 준비를 했어요. 특히 어떤 면에서 금전적인 면에서. 금전적인 면에서. 특히 아기가 생겼기 때문에 돈 들어가는 데가 많거든요. 그렇죠. 채야. 네, 돈 들어가는 데가 많기 때문에 뭐 손가락 빠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퇴사를 하려고 진짜 절약을 엄청 했어요. 절약을 엄청 하고 추가적으로 일도 더 많이 하고 알바도 되게 많이 하고 진짜 그래서 되게 악착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악착같이. 근데 이제 옛날 안 했던 얘기 몇 개 해드리면은 퇴사 다음 날 얘기 해드릴게요. 퇴사 다음 날. 근데 퇴사 다음 날 너무 좋았던 게 일찍 안 일어나도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지. 너무 행복했어요, 솔직히. 그렇지. 진짜 저는 5시 반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버스가 5시 55분인가 타갖고. 한 5시, 6시 5분인가 타. 하여튼 5시 몇 분에 일어났어요. 전 되게 일찍 일어났어요. 하여튼 겨울에 출퇴근하려면은 깜깜해갖고 되게 우울해요. 되게 춥고, 새벽이라서. 그렇죠. 근데, 진짜 안 일어나도 되니까 너무 행복했는데, 솔직히 그건 잠시였어요. 잠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직장인이 되게 힘든 게 출퇴근이잖아요. 근데 그게 잠시였고 저는 그 솔직히 네거티브가 많이 왔어요. 네거티브한 면이 어떤 면이냐?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출퇴근 버스에서 책을 되게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그게 환경 설정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냥 책 읽는 게 갑자기 없어졌어요. 맞아요. 예.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책 읽는 게 갑자기 줄어든 게 아니라 증발했어요. 독서의 증발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무것도 안 했더라고요. 이게 환경 설정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진짜.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부터는 일찍 안 일어나게 되는 거는 좋은 게 아니라 죄책감 만들었어요. 알잖아요, 여러분. 어떤 목표가 없으면 사람 안 움직여요. 그 다음에 외부 환경이 이렇게 딱 설정이 됐으면 그 모멘텀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흘러가길 마련인데 내가 굳이 출근을 안 해도 되니까 뭐 일어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늦잠 자는 거예요. 금방 생활이 망가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가 뭐냐면 그 다음에 운동. 제가 지금 왜 그 다이어트 도전을 하냐면은 그 핵심 습관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방송에서도 운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저는 핵심 습관을 여러분한테 저도 똑같이 실천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원래는 오히려 직장 다닐 때는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직장 다닐 때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층수가 정확하게는 안 정했지만 대략 일반 건물로 따지면 13, 4층인데 그것도 항상 계단을 올라다니고.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그런 게 약간 저한테 리추얼, 의식이었어요. 의식. 나를 뭔가 의미를 주는. 나는 살아있다. 나는 솔직히 수동적으로 뭐 그렇게 수동적으로 하지도 않았지만 뭔가 월급 받고 일하는 남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렇게 뭐 틀에 박힌 삶 속에서 내가 의지로 하는 게 있다. 그 아침에 의식이 계단 걷기였거든요. 왜냐면 되게 힘들잖아요. 13, 14층을 걸는다는 게. 네. 아무튼 그거를 그렇게 해서 맨날 하고 그다음에 점심시간에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작업을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되게 일만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2년을 살게 되니까 저는 지금 솔직히 약간 후회가 들어요. 몸이 너무 심하게 망가졌어요. 지금도 어느 정도 몸이 안 좋냐면은 뭔가를 세게 하면 허리가 부러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근육이 아예 없는 거야. 하도 2년 동안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니까 연체동물이 된 거예요. 그래도 진짜 제가 한 몇 달 전에 며칠 전에 운동 몇 번 했다가 환경 설정이 안 되니까 깨작하고 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안 하고 계속 고민을 해서 이걸 어떻게 환경 설정을 할까.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한 게 돈 주고 하자죠. 이제 뭐 다 여러분만 나 경제적 사정이 있으니까 맞는 게 있겠죠. 그런데 저는 제 경제적 사정에서 조금 부담스럽게 왜 3개월 정도 그러니까 내 인생에 투자라고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전 돈 주고 운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누구한테 돈 주고 배워본 적이 골프 옛날에 그것도 겨우 아까워서 배웠는데 그게 배운 거 빼고는 없어요.
특히. 근데 굳이 맨몸 체조를 내가 돈 주고 배워야 되나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근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전문가한테 배우는 거랑 레벨이 다르더라고요. 아 맞아요. 예. 레벨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제가 진짜 근데 체력이 어느 정도로 진짜 제가 강해서 좋았냐면은 진짜 그 우리 회사에서 운동 좀 이렇게 붐이 일어나갖고 헬스장이 꽉 찬 거예요. 조그만데. 그러니까 진짜 무슨 도떼기 시장 같아요. 그래서 아령 하나 잡는 게 쉽지 않을 정도로 진짜 런닝머신에는 사람들이 삼성인데 예, 아령 잡기도 힘들어. 워낙 우리가 사업부가 빨리 큰 데라서 그거에 맞지 않게 헬스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른 데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부만 있었는데 옆에 건물을 또 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원이 배가 됐는데 헬스장은 배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그래도 삼성이잖아요. 짠 걸로 해서 급하게 만든 게 로잉 머신을 30대 쫙 깔은 거예요. 그게 붙어서 하라고. 재밌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시합도 돼요. 그게 시합이 돼요. 시합이. 제가 근데 그 싱가포르 국립 때 좀 해봤거든요. 근데 제 키가 크잖아요. 기럭지가 길잖아요. 근데 체력도 그때 완전 절정이었어요. 막 하루에 5km를 27분, 26분에 꼬박꼬박 뛰들 때였어요. 막 절정이죠. 막 92km, 93km 하다가 84km, 5km 해서 그 신체 BM 그거 인바디 찍으면은 근육은 다 초과. 초과.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34살이고 우리 막내가 29, 28이었는데 그거 하면은 저한테 솔직히 진짜 잽도 안 됐어요. BM 그거 로잉 머신 하면은 아예 잽이 안 되는 정도. 그래서 애들이 자꾸 욕할 뻔했네. 인간들이 나 이겨보려고 저녁에도 남아서 하는 거 나 이기려고. 나도 집에 가서 혼자 막 팔굽혀펴기 하고 안 지려고. 진짜 그게 또 그 게이미피케이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근데 그거 그러니까 슬렁슬렁 할 때는 운동만 되고 좋은데 경쟁이 붙으면 이렇게 토가 나와요. 진짜 막 침이 줄줄 흘러요. 너무 힘이 들어갖고 막 이러면서 해야 돼요. 그게요. 그래서 막 진짜 업무가 안 될 정도였어. 그래서 우리가 야 이거 이제 경쟁하지 말자. 이거 업무를 못 한다고 이거 하면은 하루가 망가진다고. 그래서 그 정도로 했는데 그 정도로 체력이 좋았는데 훅한 거예요. 지금은 걷기만 해도 숨이 차고 힘들고 몸만 들어가면 허리가 진짜 이러다 내 허리 끊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까지 나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진짜 잘못했구나 이거는. 진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도 환경 설정을 최대한 빡세게 하는 거죠. 공표, 의미 부여, 그다음에 돈. 그러니까 어떻게 500명 앞에서 했으니까. 예. 그래서 또 제가 해내면은 그다음에 책 그만큼 뭐 건수를 정해서 기부를 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한테 커피 대접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이게 신이 나는 일이에요. 그럼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500명이 예를 들어 이 방송 듣는 사람이 한 35,000명이라고 치면은 거기서 1%만 이걸 해도 350명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너무 좋잖아요. 이 버터플라이 이펙트가. 그래서 다시 이제 그렇게 운동생활을 하기로 했고 근데 다시 이제 제 2년 전 삶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안 다니면 오히려 막 운동을 많이 하고 그게 되게 핵심 포인트 같아요. 나에게 시간이 없어. 시간이 주어져서 자기 규율을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진짜 힘들어요. 진짜로.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작가니까 항상 프리랜서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완전 자기 관리가 철저하셔야죠. 그렇죠. 근데 저도 약간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스타일상 FM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하드하게 할 때는 지필 집중 기간만 그때는 뭐 거의 옆에서 건들 수가 없을 정도로 맞아요. 하고 그 외에는 단순하게 내가 해야 될 것만 하고 그 외에서는 너무 큰 규칙을 세우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하드하게 들어갈 때는 너무나 엄격한 규칙대로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제 나름대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엄청난 데드라인 이런 게 없지 않으면 주변에 날 터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 규율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나면 잘 하겠거니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 더 큰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더 큰 게 필요하니까 더 뛰어난 전략이 필요한 거죠. 환경 설정도 좀 빡시게 하고 뭐 다른 등등등등. 책임질 것도 여러 가지 걸어놓고 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 그러니까 진짜 그 인생 설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환경 설정이 인생 설계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근데 진짜 그 단어장 만들려고 일은 진짜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이제 그 마케팅 전략 차원이랑 그 단어장이랑 에세이 순서를 스위칭하면서 더 힘들었어요. 그냥 단어장만 계속 집중했으면 단어장만 해서 끝냈으면 됐는데 이 졸업 선물이라고 책을 만들기로 했으니까 졸업 시즌에 내야 되니까
그때 우리 아까 말씀드린 서동민 작가를 알게 됐죠. 서동민은 코피까지 흘려가면서 일했어요. 전화하면은 뭐 같아, 뭐 카톡이었나 뭐였나 이렇게 하다가 박사님 잠깐만요. 왜? 그러니까 저 코피가 나서 코피 좀 닦고 그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진짜 그 다음에는 뭐 사실 특이한 케이스가 없어요.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졸업 선물이 막 해서 에세이 베스트가 돼봤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막 그럼 여러분 막 제가 떼돈 벌었을 것 같죠. 1,000만 원 조금 넘게 벌었어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예, 거죠. 모르시는 건데. 작가만 되면 뭐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이게 심각한 거냐면은 저는 그 나름 에세이 베스트도 했는데 베스트 아닌 사람들은 책 1년에 2권 써서는 뭐 1,0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이 90%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인세 받고 아무것도 못 받는 케이스로 보시면 예. 되죠. 선인세 뭐 200, 뭐 100, 200, 300 받고 그냥 그게 끝인 거의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런 게 90%의 태반입니다. 책은 90%. 90%의 예, 책은. 태반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래놓고 이제 우리가 2월달에 삼성이 프로핏 쉐어인가 이익 나눔이죠. 이익 공유죠. 이익 공유. 초과 이익 공유에서 이제 연봉의 50%까지 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우리 사업부가 38%인가 받았으니까 제가 얼추 계산해도 세 전으로 한 2,200, 2,200을 제가 그때 보너스로 받는 해였어요. 그러니까 와 내가 제가 여기서 욕해서 저는 씨발 이거 했는데 1,000만 원 벌었는데 그 뉴스에 나오거든요. 그게 우리 디스플레이 사업부 38% 받네. 와 진짜 뭐 하려고 그만둔 거지? 그 생각 확 드는 거예요. 애기는 저기 있고 솔직히 저는 그걸로 좀 벌 줄 알았어요. 돈을요.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감은 더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어장은 돈을 벌 수 있나? 진짜 괜히 그만둔 건가? 그런 생각이 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만두면은 저는 신념을 갖고 그만뒀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계속 개소리예요. 저는 진짜 맨날 후회했어. 그만둔 거 진짜 후회할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후회라는 게 보다 걱정, 불안감. 그다음에 내 처와 자를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데 가장이니까. 못 먹여 살릴 거에 대한 그 진짜 불안감에서 오는 고통. 이거는 진짜 상상 이상으로 컸어요. 그러면서 내가 당장 이거 다 때려치고 학원으로 같은 데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서 어디저기서 오라 그러는 하는데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생각만 하면은 너무 힘들었죠, 진짜. 그냥 돌이키고 나니까 추억이지. 그때 당시 지옥이었어요, 진짜. 진짜 이런 게 그 회사 밖은 지옥이라는 게 이런 말이구나. 아무도 날 보호해주지 않고 그럼요. 예. 기댈 때는 기대면은 쓰러지는 거구나. 그렇죠. 기대면은 쓰러지는 그 거구나. 기대 사람도 잘 봐야 돼요. 네, 기대는 줄 알았는데 어쩐지 제 뒤통수 얘기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 기댔는데 탁 하니까 이렇게 알고 보니까 본고치가 태우는 거 일신매매였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장난 아니에요, 진짜. 제가 그래서 어저께 글을 썼잖아요. 사회 초년생분들 누구 만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한테 뭐 가르쳐 준다 그래놓고 여러분 등골 빼먹으려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많아요. 진짜 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난 그런 거 보면 또 너무 안타깝고. 근데 이제 옛날에 안 했던 얘기. 그러면서 새로운 운명을 하나 만나죠. 새로운 운명이 누구냐? 그 12월 추운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그게 아직도 기억나요.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제 이제 운명의 파트너인 고영성 작가님이었어요. 왜냐면은 그 이제 11월. 네, 11월. 이제 처음 만나. 이 페북으로만 그냥 좀 알고 지내다가 진짜 처음으로 만나죠. 마누라 다음으로 그러니까 제 와이프 다음으로 그 통신은 더 많이 쓰고 통신은 그 가장 자주 즐겨하는 거는 당연히 고영승 작가님. 진짜 통신은 더 자주 하고 너무 자주 제일 인생에서 제일 자주 보는 사람으로. 그러면서 와 진짜 이제 고 작가님도 그때 쉬운 상황은 아니었어요. 당연하죠. 예. 어려운 애기 아빠 2명이서 만난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그때 겸이가 태어났나 안 태어났나? 11월이면? 그때 겸이가 태어났을 때네요. 9월생이니까. 태어났을 때구나. 태어났을 때. 태어나서 연락을 하고 지낼 때가 음. 이제 형이 고 작가님이 그랬죠. 이제 아기가 나올 그때 거라고. 그때는 연락했을 연락할 때는. 때고. 근데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아기가 나왔을 네, 때고. 그렇죠. 예. 와, 난 그 생각하면은 이 아저씨 진짜 얼마나 힘들까. 내가 지금 애 하나도 이렇게 힘든데 애가 둘이면 되게 힘들거든요, 여러분. 진짜 얼마나 힘들까 이 아저씨는 진짜. 그래서
되게 그게 일단은 애기 아빠라서 공감대 형성이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척하면 척이죠. 네, 예. 척하면 진짜 찌릿찌릿 하고 끝났어요, 응. 진짜. 눈망울만 받아. 네, 그러면서 그 이제 인생 공부를 12월 초부터 시작을 하죠. 12월 한 5일인가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되게 더 열심히 한 게 진짜 쉬지 않고 일했던 게 그거예요. 고 작가님은 고 작가님대로 GP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계속 하고 저는 저대로 그때는 이제 졸업 선물 쓸 때니까 졸업 선물 하면서 틈나는 대로 게시물을 만들어서 계속 올리는 거죠. 진짜 그것도 일이에요, 여러분. 그 누가 우리한테 1원 한 푼 주는 것도 아닌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핵심이 뭐냐면요. 저희 둘이 뭐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힘들었는데 저희들이 만났을 때 하던 얘기를 들어보면 음. 이 새끼들 미친 놈들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둘이 보면은 아주 그러니까 진짜 제가 진짜 둘이 보면 제가 제 3자로 둘이 얘기를 어떤 멀쩡한 사람이 들었다니까 미친 새끼들 입으로 장풍 쏘고 지랄하고 있는 진짜 그런 정도예요. 진짜 또라이 새끼들 아니야? 진짜 그럴 정도예요, 진짜. 네. 아주 꼴값들 치고 있네, 진짜 그럴 거예요. 아주 진짜. 둘이 만났는데 둘이 꿈이 거의 저는 솔직히 한 안드로까지는 안 갔었는데 이 인간은 안드로로 가 네, 있더라고요. 제가 은하계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그 뭐 그냥 꿈 뭐 아메리칸 드림 이런 게 아니라 안드로메다 드림 제가 설명해 줬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내는 거 꿈꾸는 건 쉽죠. 근데 현실적으로 해내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갖춰야 될 갖춰 나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를 뭐 기부를 하려고 하더라도 아니면 무슨 그렇죠.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더라도 다 돈이 필요한 건데 게다가 우리가 생활이 가능해야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 변화시키고 싶은 것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두 개를 병행할 줄 알아야 롱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이제 시작된 거죠. 예. 근데 그때 이제 또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뭐 어디서 한 얘기도 있고 안 한 얘기도 있겠지만 둘이서 꿈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플랫폼을 키워야 되니까 수많은 제가 이제 고 작가님은 컨텐츠에 더 집중을 하고 제가 이제 영업을 다니는 거죠. 세일들 다니는 거죠. 저희랑 같이 일합시다. 설득을 하러 다니는 거죠. 코 뺑기도 않게 해다. 꺼지라고. 왜 내가 너랑 일을 해야 돼? 너는 쥐뿔도 없고 나는 쥐뿔도 많은데. 그러니까 나는 쥐뿔만 있냐? 나는 호랑이 뿔도 있고 용뿔도 있는데 왜? 왜 내가 너랑 일을 해야 되는데? 다 그런 식인 거예요. 다 비아냥거리고 만나면은 막 스마트폰 보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막 채팅하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힘들구나. 그래서 솔직히 결국에는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노벨 물리학상하고 같이 노벨 물리학 아. 받은 사람하고 같이 논문 쓰고 삼성하고 음, 나왔는데 뭐 지금 계속 그러니까 아주 나와가지고 개고 근데 생각하는 거지. 딱 하나 도와준 친구가 있죠. 우리 하루 5분 친구들. 그것도 되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아요. 우리 하루 5분에 그 중에 에디터 중에 한 명이 제 멘티예요. 근데 멘티인데 어때요? 그 친구가 저한테 맨 처음에 연락을 했을 때 그건 거예요. 뭐였어요? 박사님의 글을 자기네가 카드 뉴스로 만들고 싶다고. 근데 제가 그거를 그냥 흘려들었었어요. 근데 진짜 궁하니까 그 메시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수백 개의 메시지 중에 걔 메시지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가니까 하루 5부가 그때 하루 5분이 한 3만 5천 정도 됐었어요. 페이지 수가 구독자 수가. 우리 일상에서 하는 땡큐죠. 구독해주고 공유해주면 우리는 더 크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많이 도와줬어요, 우리를. 근데 그 친구도 그 내부 안에서 너 이 자식 돈 받고 도와주는 거 아니냐고, 뒷돈 받는 거 아니냐고 모함을 당해서 우리랑 사이가 틀어졌어요. 그래서 그 팀이 있는데 그걸 끝까지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박사님 못 도와드릴 것 같다고. 딱 그게 언제? 졸업점을 출판 앞둔 시점에. 그렇죠. 그때 또 우울증 걸릴 뻔했잖아요. 또 잘 나가고 있다가 그렇죠. 근데 이것도 이제 돌이키고 보면은 거기도 이제 구조가 멘토 멘티 구조인데 결국에는 거기가 이제 멘토랑 멘티들이 갈라섰어요. 멘티들이 충분히 성장했기 때문에 굳이 멘토의 도움이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운영은 멘티들이 다 하는 거였고, 그러니까 그래서 갈라섰는데 어떻게 돼요? 이제 이거는 다시 이제 여러분 타임머신 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이제 최근 얘기지만 결과적으로 인생 공부는 거기보다 훨씬 커졌어요. 그래서 거기가 우리가 그 친구들을 다시 조우했을 때 우리는 한 15만, 20만 이랬었고 그 친구는 여전히 4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은혜
받은 거는 우리가 갚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도와줘서 지금 12만이 됐어요. 후룩 한 방에 컸죠. 그러니까 어때요? 쩌리일 때 듣보잡일 때 투자하니까 엄청난 배당을 받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를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이제는 뭐 협력 정도? 그 정도지 도와줄 수는 없어요, 우리를요. 아무튼 그거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 힘든 거예요. 퇴짜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퇴짜 맞으려고 퇴사를 했구나. 예, 진짜 퇴짜 맞으려고 퇴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근데 어떻게 우리가 컸냐? 투자를 우리가 받았어요. 어디서? 우리 출판사에서 로크미디어에서. 예. 그러니까 저는 작가였어요, 작가. 근데 작가인데 우리 이제 로크미디어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결정을 내리실 수 있는 임원이 두 분밖에 없으세요. 대표님이랑 우리 이사님 둘이 이제 창업 멤버여서 지분을 둘이 반반씩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사님도 독립적 그 의사 결정권이 있으세요. 그 마케팅에 관해서는. 제 대표님 한 두세 번 봤는데 이사님은 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 이사님은 이쪽 마케팅 쪽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매출도 어마어마하시고 선후배 관계도 되게 좋으시고 뭐 당장 강화문 교보문고 지점장이랑 되게 친해요. 친구예요, 둘이. 그래서 이사님을 처음 뵀는데 이사님도 보면 이제 사기꾼 같죠, 제가. 근데 제가 그냥 책 때문에 갔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제 그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게시물이 퍼지는 걸 영어로 올게닉 리치라 그러거든요. 유기적으로 퍼진다는 거예요. 제가 올게닉 마케팅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유기적 마케팅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했어요. 가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사님이 거기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 저는 여전히 여러분 그때까지 아직 책을 한 권도 안 낸 사람이에요. 제가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로크미디어는 그렇게 단행본을 잘하던 출판사도 아니었고 장르문학 쪽에서 강자였고 그랬는데 와 이사님이 20년 마케팅을 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진짜 반성 많이 했다고 듣고 거의 다 내가 모르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이제 결론에는 돈 타려고 한 거예요. 우리 인생 공부에 투자 좀 하라고. 그냥 얼마면 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리고 투자 받은 경험이 없으니까 500? 하려다가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화기애애. 그래서 소심하게 1000? 그러니까 우리 이사님이 바로 그 이제 거기 재무 담당자한테 신 박사님한테 1000만 원 쏴드리라고 바로. 그래서 내가 아직도 그날이 기억나요. 그날이 진짜 뒤지게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제가 그 1000만 원을 받자마자 저도 기억나요. 네, 네 아직도 기억나요. 그 우리 와이프가 추러스 사달라 그래갖고 추러스 사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오면서 그 이수역에 내려서 내 그 시장으로 추러스 하면서 고 작가님한테 전화해갖고 저는 그때 신도림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 작가님한테 전화해서 고 작가님 그때 이제 막 되게 그때 아직 어색한 사이였어요, 그렇죠? 제가 1000만 원 받았다고. 저는 알잖아요. 저는 사업을 해서 알잖아요.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네, 1000만 원 투자 받았다. 다른 사람에게 투자를 받는다는 건 뭣도 없는데. 네. 생각으로만. 그러니까 기획으로만 받는 네. 거죠.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이제 로크미디에서 추가 투자를 1000만 원 또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돈은 이제 뭐 더 이상 로크가 뭐 재벌도 아니고 그게 한계예요, 로크도. 그래서 그거를 제가 투자를 고 작가님이랑 우리 팀원들이랑 진짜 머리 잘 굴려갖고 진짜 그 이런 진짜 아껴 써갖고 페이지를 후루룩 키웠죠. 10만까지. 그게 지금 돌이켜보고 나니까 진짜 추억이지 그 순간순간 얼마나 스트레스를 달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 사우나 가면은 그 뭐라 그러죠? 사우나인가 그게? 그 뜨거운 방을 뭐라 그러죠? 사우나? 진짜 사우나 가면은 이렇게 온도가 높은 거잖아요.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삶이 사우나 패러디에서 스트레스 나방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 방에 들어가면 스트레스가 꽉 차 있어갖고 계속 날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진짜. 예?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더운 게 아니라 이 방에 딱 들어가는 순간 스트레스가 이거 장난 아니에요. 예. 바깥에도 문장 갔어. 문장 갔어. 그러니까 이 방에 들어가면 열 같은 스트레스가 계속 날 괴롭히는 거예요. 진짜 힘들었죠.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뭐 끝난 건 아니에요.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은 뭐 1000만 원 깨끼야 겨우 넘게 벌었고 아직도 먹고 살아야 되고 이게 단어장은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툭 까놓고 얘기해서 근데
이게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었는지 다시 하라고 하면 솔직히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들어갔고. 그렇게 고 작가님도 저랑 같이 하면서 이제 우리 인생사가 엮였으니까 그 어떻게 읽을 것인가가 그 MD들이 이 책은 망한다 그랬는데 뭐 누가 독서법을 책을 보냐고 그다음에 뭐 몇 개 있다고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경제 경영책을 썼지. 네, 그다음에 인문 쪽은 한 번도 써본 적이 똑같은 거예요. 없었어요. 듣보잡이라는 거 이쪽에서요. 인문에서는 뭐 거의 인문이 되게 그 텃세가 세거든요. 네. 왜냐면 워낙 기라성 같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다음에 예. 그래서 근데 고 작가님도 잘 됐죠. 그 인문 베스터에 그 10위 안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안착을 하면서 그때 우리가 듣보잡 애기 아빠, 결이 아빠, 채 아빠, 겸이 아빠였지만 그때 아직도 제가 뿌듯했던 게 교보에 가면은 그 베스트셀러 코너에 고 작가님 거랑 저랑 같이 걸려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 우리가 그때 막 팟빵할 때 자랑하고 그랬어요. 막 베스트셀러가 진행하는 팟빵이 없을 거라고. 지금도 여러분 없을 거예요. 예? 이거 없을 거예요. 아 옛날 생각은 많이 예, 난다. 예, 예. 어. 그러니까 근데 진짜 5년 넘은 것 같아요 이게. 예. 그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5년 넘은 것 같죠, 진짜.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5년이 넘은 것 같은 느낀 게 일을 너무 많이 해갖고 전 퇴사하고 제가 5, 6년 된 줄 알았어요. 근데 2년이 안 됐고 안 되게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되게 알차게 쓴 것 같아요. 알차게. 아무튼 그렇게 저랑 고 작가님이랑 같이 뭐 둘 다 그러니까 아직도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둘 다. 저뿐만 아니라 고 작가님도 똑같이 어려워요. 열심히 강의를 안 뛰면 예. 뭐 생계 유지가 쉽지 않은. 예, 저는 그리고 딱히 강연도 그때 많지 않았어요. 근데 뭐 강연도 다 무료 강연이고 그래갖고 아무튼 너무 힘들게 살았죠. 그래서 이제 다음 책 둘이 또 비슷한 시기에 내는 거죠. 그 부모 공부랑 빅보카를 빅보카 여름에 내고 근데 부모 예, 공부 여름에 나왔죠? 내려고 했죠. 그 이제 와중에서도 기다리면서 페이지는 계속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그 졸업 선물 진짜 마케팅 얘기 여기서 또 안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거 안 될까봐 살리려고 진짜 우리 동민이 그 몸도 아픈 앤데 진짜 걔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렇게 캐리커처 그리면 아무리 싸게 받아도 10,000원은 받아요. 동민이가 캐리커처 그려주면 책값이 12,000원이 13,000원인데 예? 12,800원인가 13,800원인가 그런데 우리 그런 거를 해준 거예요. 오면은 거기다가 얘기도 해주지 사인을 해주지 이 책 사면 진짜 논하는 거예요. 그냥 그때 당시에 샀으면은 예?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뭐 그렇게 해서 엄청 많이 팔린 것도 아니거든요. 어디까지 최선을 할 수 있나 해서 끝까지 해본 거예요. 진짜 아직도 그때 또 여담을 하나 기억나는 게 그 당시에 시집이 되게 유행이었어요. 윤동주 시집 이런 게. 그래서 그 KBS에서인가 어디서 촬영이 나온 거예요. 그 강남 교보에. 왜냐면 제가 에세이 코너에 있었죠. 에세이 시 코너에 있어서 저랑 근데 나 한번 안 찍어주나? 그 생각이 갑자기 나네. 나 한번 안 찍어주나? 그러면서 그냥 진짜 찍어주면 열심히 할 자신 있는데 그러면서. 그때 이제 졸업 선물 작가 해가지고 옷 입고 돌아다닐 때. 서점에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참 그렇게 돌이키고 보니까 참 뭐 근데 여기서 여러분한테 던져주고 싶은 저희 메시지 중에 하나가 엄청나게 최선을 한다고 해서 꿈을 이뤄진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그때 최선을 안 했을까요? 우리가 진짜 남한테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떳떳하게 최선을 다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전혀 도달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여전히 생계를 고민해야 되는 처지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죠. 근데 결과가 안 나오면은 그러니까 뭐 결과가 아니라 원하는 목표 못 하면 저도 안타깝죠. 우리 멘티분들이 그러면은. 근데 일단은 여기서 한번 또 말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했는데 결과를 냈냐 이거예요. 항상 제가 강연에서도 말했죠. 결과를 낸다는 건 좋은 결과 나쁜 결과 그게 아니에요. 끝을 봤냐 이거예요. 좋든 나쁘든 그건 나중에 판단할 일이고 끝을 냈냐 이거예요. 최악이 그거예요. 아무것도 안 된 거.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된 거. 그건 열심히 안 한 것보다 더 나쁜 것 같아요. 그거는 열심히 안 하고 뭐라도 한 해보다 나쁜 것 같아요.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거는 시용준 박사 멘토인데 결과 그 더러운 세상에서 그 가장 보편적인 예인 결과만 보는 사람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카드뉴스 제가 2개 올려드렸죠. 반대되는 얘기. 슈틸리케 별명이 가틸리케에서 가틸리케. 중국전 좋다고 제발 우리나라 떠나달라고 무슨 외계인처럼 대하여. 당신 같은 쓰레기는 안 된다. 그러니까 평생 당신이 결과를 못 내는 거라고. 가틸리케였는데 제가 그거 캡처해서 보내드렸다니까요. 그게 대중이야 대중. 누군가가 아니고. 그다음에 그 좋아요를 그게 막 몇천 개씩 받았어요. 2개 다. 가틸리케도 몇천 개, 떠나라도 몇천 개. 그다음에 반대되는 게 뭐예요? 황재균이 메이저리그 간다 그랬을 때 고마 정신 차리자. 5천 막 좋아요가 몇천 개예요. 하트가 꿈 깨야지 이런 거. 예? 근데 황재균이 이번에 가서 잘했잖아요. 그 비시즌에서 인성 보소 막 이런 거예요. 막 이제 왜? 결과 냈으니까. 여러분 결과 없으면은 쌍욕하고 결과 나오면은 칭찬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세상이 그런 거. 이거는 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왜? 결과는 여러분 과정은 방법이 없다니까요. 고 작가님도 부인 있고 저도 부인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와이프들 우리 과정에 대해 완벽하게 알까요? 왜? 우리도 우리 과정에 대해 정확하게 몰라요. 과정은 볼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니까요. 여러분 안타깝게. 그러기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다? 결과를 내야 된다 무조건. 작더라도. 그러니까 너무 큰 목표 잡지 말고 일단 큰 목표 세웠으면은 그거는 저기 두고 그 다음에 하이 목표를 다시 설정하세요. 작은 결과를 낼 수 있게. 그 다음에 그걸 아세요. 내가 최선을 다했어도 원하는 꿈은 못 이룰 수도 있다. 근데 그건 있어요. 후회는 안 남아. 후회는. 혹시 최선을 다하면. 저는 되게 뿌듯해요. 옛날 과정이. 진짜 어디 가서 솔직히 저는 그 페이스북에서 막 SNS 마케팅으로 한다는 사람들 보면은 진짜 할 줄 아나?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근데 왜 얘네들은 페이지가 없지? 왜 자기네는 팔로워가 적지? 왜 마케팅을 할 줄 안다고 하면서 자기네는 안 하지? 그게 웃긴 거예요. 저는 그 모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자기네도 그걸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어디 숨겨놓고 하는 게 있나? 그럼 그 숨겨놓은 채널이라도 좀 까지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냉혹하지만 이게 판단할 수 있냐면 전 진짜 죽도록 해봤거든요. 그 결과를 내봤고 그 다음에 또 해봤는데 또 결과가 나오고. 왜냐면 그거예요 여러분. 체인지 그라운드 4만에서 지금 12만. 체인지 그라운드가 저 만나기 전에는 1년 동안 해서 4만이었는데 저 만난 다음에 불과 4, 5개월 만에 8만이 컸어요. 올해 20만은 우스워요. 그 다음에 하루 5분도 똑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좀 도와주는 페이지들이 몇 개 있어요. 저는 아주 우리 선한 뜻,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페이지들로 완전 페이스북을 장악하는 게 제 꿈이에요. 한국 페북 시장을 장악하는 게 꿈이에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마케팅 알렸는데 이딴 얘기 안 해요. 왜? 뭐 제가 모르는 요소도 많을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저는 그냥 결과로 말해주는 거예요. 결과로. 그 다음에 제가 더 좀 쌓이면 나중에 뭐 더 작은 뜻 있는 친구들은 제가 도와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인성도 바르고 실력도 있는 친구들. 아무튼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진짜 이게 뒤지게 힘들었구나. 진짜 이게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지금 저랑 그러니까 지금 제 처지 말고 그 당시에 저와 고 작가님이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는 솔직히 제 얘기 해드리면서 그 팩트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응원해드리는 거죠. 힘내시라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대신 뭐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 좋아해야 돼요. 안 좋아하면은 솔직히 버틸 수는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근데 이 얘기하면서 제가 최근에 또 그 강연 때도 나왔지만 잘하는 일을 해야 되나요?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나요? 저 그 질문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왜 그걸 꼭 굳이 분리해서 사고해야 되죠? 그렇죠? 솔직히 잘하면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면 잘하고. 그게 시차가 좀 있어서 그렇지 절대 무슨 이거는 잘하는데 이걸 좋아해 그런 거 그런 사람 태어나서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웬만해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들은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질문을 되게 이게 멋지게 하는 거예요. 질문의 본질은 원래 뭐냐면은 그거예요. 힘든 일 하기 싫어요. 쉬운 일 하고 싶어. 이 질문이에요 진짜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근데 그 질문에서도 말했지만 잘하면 여러분 대부분 좋아하게 되죠. 좋아하게 됩니다. 무조건.
신나요. 막 디테일도 보이고 저도 옛날에 페북 할 때는 아무것도 모를 땐 몰랐는데 이제 다른 페이지들 어떻게 컸는지도 다 안단 말이에요. 저는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는 되겠다. 그 다음에 어떤 게시물이 터지면은 그거 막 분석하고 재밌는 거예요. 고 작가님한테도 오늘 어떤 거 보여주면서 와 얘네 쩔지 않아요? 고 작가님 얘네 아이디어 쩌네. 얘네 감각 살아있네. 막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얘네 약점은 이거예요. 이런 거 얘기해주고 우리도 이제 배울 수 있는 부분은 배우고 우리가 더 잘하는 거는 따로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진짜 힘드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지금요. 힘드신 분들이 되게 많아서 진짜 그분들 저 다 힘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 1부는 여기까지 이거 이제 2부에서 이제 여태까지 이 얘기를 몇 번 해드렸는데 이제 안 했던 얘기도 몇 번 해드리고 2부에서 이제 뭐랄까 우리가 잠복기였으면은 이제 폭발기 이제 그걸 제가 얘기해드릴 거거든요. 근데 그때도 문제가 많아요, 실제로. 그거를 얘기해드릴 건데 일단은 이제 1부를 마치면서 여러분들한테는 뭐 요번에는 좀 옛날 생각이 많이 나니까 힘든 분들 좀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런 컨텐츠를 하는 친구들인데 실력이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좀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 그럼 제가 도와줄 수가 있어요.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그래서 몇 번 도와줘 봤거든요. 다 어림도 없었어요, 솔직히. 제가 공유를 몇 번 해줘 봤거든요. 아예 무반응이에요, 무반응. 그만큼 여러분이 대중시장이라는 게 여러분 막 개나 소나 막 다 될 것 같잖아요. 어림도 없어요. 제가 옛날에 그래서 공유 몇 번 해줘 봤거든요. 우리 인생공부 아무리 망해도 한 몇백 공유 되는데 막 1공유 그랬어. 1공유, 2공유 막 이렇게 관심도 안 갖는 거 사람들이. 참 그만큼 여러분이에요. 대중이라는 건 여러분이라고. 여러분이 생산자일 수도 있고 창작자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여러분도 어느 입장에서는 대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대중은 아주 냉철하고 무섭죠, 그냥. 무섭습니다. 그다음에 심지어 무서운 게 정확하게는 왜 무섭냐면 제대로 파악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사람은 예측 불가능할 때 무섭거든요. 뭐 되게 거대하고 뭐 해도 얘가 움직이는 패턴이 이렇고 저렇고 하면 대충 알아요.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근데 도대체 얘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고 뭘 할지 모르겠고 이해한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이해하기가 힘들고 무서운 거죠. 그게 이제 보통 경제나 투자하는 사람은 미스터 마켓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시장을 이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겸손하게 그냥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죠. 옛날 생각 많이 나네요. 예. 그렇게 퇴사 2년 나는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1부를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에서 이제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순간이 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어떤 순간이 가면 변곡점이었나? 그다음에 그 변곡점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그다음에 그 변곡점 후에 새로운 삶에 대하여 제가 좀 이제 고 작가님이랑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지금 특히 직장에서 퇴사를 고민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도움이 조금 뭐 이게 완벽한 대변인은 아니겠지만 에세이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번 내가 퇴사해서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아니면 언제라도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 한 가지 좋은 예를 들으신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거의 99% 확률로 생각보다 힘들 것이다. 계획보다 훨씬 힘들 것이다. 그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온갖 어마어마한 일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조직에 나왔을 때 엄청난 스트레스 방향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이게 견뎌내야 되고 돌파하지 않으면 주저앉기 쉽다. 예. 그리고 정말 진짜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 되게 중요해. 그 마지막에 갑자기 끝내기 좀 아쉬운데 여러분 그 좋은 사람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 제가 그래서 최대한 막 그 서점 투어 가갖고 막 솔직히 페북에 보면 진짜 나쁜 아저씨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쁜 아저씨 제가 어떤 건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제가 누구랑 구체적으로 찝어서 말할 수는 없죠. 왜냐면 근데 제가 제 기준에서 나쁜 사람들은 그거예요. 뭔가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여러분을 쓰는 거예요. 자기가 인기가 많아 보이게 북적북적하게 조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 사람한테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여러분 뭐예요?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이용해서
이윤을 얻는단 말이에요. 막 강의도 나가고 막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자기 회사도 막 홍보하고. 그러니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여러 번 판단할 때 그 사람이 본인 일 잘하고 있나 그거를 판단해야 돼.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있다. 막 실체는 없는데 가능성 있어 보인다. 그런 사람 중에 나쁜 사람 되게 많은 것 같아 제가 볼 때. 특히 비즈니스 관련된 거는 철저하게 이 되게 결과가 매출이죠 솔직히. 결과 안타깝지만. 경험이 있지 않으면 좀 알기 힘든 게 되게 많아요. 예. 정말로. 음. 저희도 우리 그 페이스북 마켓 말씀하셨지만 저도 같이 하고 주는 이제 신박사 하시니까 옆에 지켜봤잖아요. 뭐 법칙이 별로 예. 없어요. 완전 전쟁이에요. 법칙이 진짜, 없고요. 진짜 그냥 UFC 싸움이랑 똑같아요. 어떻게든 패서 그렇죠. 끝내야 돼요 진짜. 어떤 시점이고 내가 어떤 상황이냐, 어떤 시점이냐, 어떤 아이템이냐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뭐 이거를 통과라는 그 무엇이라고 말하기가 예, 되게 그게 애매해.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강연 안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래서 학습 능력이 중요하죠. 하나는 고 작가님이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대수의 법칙이랑 명법칙 두 개는 확실한 것 같아요. 모든 상위 20%가 80%를 독식하고 어느 시장이든 그 다음에 이게 진짜 뒤지게 좋은 아이템이다. 그러면은 뒤지기 시도하면은 결국엔 돼요. 근데 그 반대로 뭐예요? 이게 뒤지기 후진 아이템이다. 아무리 시도해봤자 안 되는 근데 거예요. 뭐가 좋은지 뭐훈지가 알기가 힘들어. 그게 어려워요. 그게. 그래서 학습 능력이 되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20%가 뭐가 80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뭐다? 완벽한 공부법을 읽고 학습 능력을 키워야 된다, 여러분. 그때마다 참 이게 어려운 게 그걸 또 아마 이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클리어하게 뭐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네. 근데 정말 학습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 그때마다 맞춰서 정보를 습득하고 기획하고 솔루션을 내고 고민하고 시도해보고 하면 답을 찾아 나가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내 이걸 다 통달하는 뭘 알려주겠다. 이거는 좀 아닌 거죠. 아닌 거죠. 점점 우리가 해보니까 더 아닌 걸 오히려 알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만 믿고 했는데 그냥 그 방식이 내가 아이템이 다르거나 시대가 다르거나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인프라가 있냐에 따라서 결과치 완전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 조그만 변수 차이가 때문에 참 쉽지 않은 분야가 이 비즈니스 분야인데 그렇게 이렇게 분위기 조성해가지고 그 특히 페이스북이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 있으면 쫄래쫄래 쫓아가서는 시간 낭비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예, 그러니까 좀 조심해서 가세요. 이게 주변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이용당하기 예. 십상이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좀 그러니까 그런 건 있죠. 여러분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사람이 잘 대처를 하나 그걸 보면 딱 아시죠. 그다음에 이타적이면은 좀 그나마 리스크가 줄어들죠. 이 사람이 진짜 이타적인 사람인가. 뭐 막상 뭐 하려고 그러면 돈 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런 사람 중 이상한 사람. 그 되게 핵심이에요. 많아요. 예. 뭘 막상 그래 한다는데 돈을 내래. 그러니까 웃긴 거죠. 돈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 착하면 자기가 돈을 주고 해줘도 뭐 이렇게 맛있는 거 사줘도 현찬을 파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1부를 여기서 정리하고 2부에서 그 퇴사 후 2년에서 2년 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